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1 대단원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 우리는 지금 우정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에 이어서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 물론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진정한 우정을 맺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 여기에서의 학습 목표는 참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즉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가치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들,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지 또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우정관계가 좋은 친구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인데요.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정은 물질적인 가치나 수단이 아니라 바람직한 덕목 또는 우리들의 생각의 가치, 또 공유하는 그러한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진정성에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만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총 6컷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 우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적을지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자, 옛날 어느 부자가 외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이 늘 먹을 것을 주고 다니니 친구들이 잘 따랐습니다. 먹을 것 밀줄 한번 쳐볼까요?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물어봤어요. 얘야, 친구는 먹을 것이 아니라 진실한 우정으로 사귀어야지. 그래야 한단다. 아버지는 이렇게 틈만 나면 말씀을 하셨대요. 하지만 아들은 이를 쉽게 듣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친구들과 먹을 거 주는 게 더 쉬웠을지도 모르죠. 아버지는 아들의 우정을 시험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죽은 짐승을 지게에 지고 내 친구들에게 가서 사람을 죽였으니 도와달라고 말해보려. 이거 좀 교과서가 끔찍하기는 한데 이 얘기는 그렇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너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아들은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대요.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도와줘. 근데 사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물론 도와주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지나가는 걸 보셨나봐요. 이번에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친구의 아버지는 흔쾌히 도와주셨대요. 즉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을 주면 친구들과 사귀기 좋아요. 그것을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나 수단을 통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은 그런 물질을 떠나 진심으로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내가 나의 진실한 우정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5쪽인데요. 맨 하단에 아버지의 말풍선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아 진정한 우정이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우정이란 친구의 위험이 있다면 내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란다. 즉 진정한 우정이란 따뜻한 신뢰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지 물질적인 과자를 먹거나 PC방에 가서 놀거나 그런 즐거움만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것 같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친구를 도와주려고 나섰을 때 진정한 우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적었을까요? 자, 말풍선에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진정한 우정이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진정한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요즘 돈을 막 사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친구 좀 되죠. 내 애인이 되죠. 잠깐 그 순간만큼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서비스를 수단으로 사는 거죠. 이건 거래죠. 진정한 친구는 절대 아닐 거예요. 또 돈 많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 이것도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돈 없으면 떠날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떠나지 않은 친구가 진정한 친구겠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친구를 위해 지켜야 될 덕목. 이 덕목은 어떠한 정신적인 가치와 실전적인 가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했을 때 그 덕목은 나의 것이 되겠죠. 우리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4개를 담고 있어요. 예의, 신뢰, 관용, 배려. 먼저 예의는 친하면 친하다고 우리는 친구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어느 순간 감정을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친구 사이가 멀어지기가 쉬워요. 굳이 이렇게 절을 한다라든가 이런 격식이 아니라 말부터 서로에게 반말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에게 험한 말은 최소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말 속에는 욕을 할 수도 있고 친구를 낮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천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더욱 중요한 건 신뢰예요. 거짓이 없는 말과 행동으로 싸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면 친구들 간의 우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신뢰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친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줄 때 진정한 신뢰가 되겠죠. 다음은 관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친구가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 친구하고 친구 안 할래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친구와 내가 처한 입장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선생님도 보면 선생님하고 한 친구 중에 선생님과 다른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친구 중에 관현악단의 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음악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잘 모르니까 싫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친구는 선생님이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의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성장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가 나와 다른 생각과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단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친구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겠죠. 그로 인한 갈등도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친구가 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 올바르게 지적을 해야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다음은 배려입니다. 이 배려는 친구를 돕고 보살펴주려는 마음인데요.
우정을 더욱 깊게 하죠. 이런 마음은. 친구가 무엇을 안 가져왔으면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해서 친구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배려. 내 욕심보다는 친구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친구라면 모든 비밀을 나눌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옆쪽 137쪽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경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친구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감정, 몸짓에 공감을 해주는 집중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마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를 경청하기란 물론 뭐 친구가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즉 친구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귀담아 들었고 친구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말 속에 이 친구의 감정은 불편하구나, 또 몸짓은 걱정스러운데, 이런 것에도 다 집중을 해서 대화를 한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일지라도 우리 사회는 뭐 경쟁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뭐 시험 봤을 때도 그렇죠. 친구가 누구 사귈 때 또 이런 경쟁이라는 것은 서로를 이기기 위한 경쟁인데요. 이러한 경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경쟁으로.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널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나는 발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친구 또한 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 되겠죠.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물론 그 경쟁을 도덕적으로 하셔야지 비도덕적으로 한다거나 뭐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그렇게 경쟁을 해서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경쟁 속에서 그 경쟁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경쟁에서 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찾고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매우 중요해요. 결과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경쟁할 수 있는 자세로서 등장하기가, 친구를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세 번째는 협력하는 건데요.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학급 체육대회를 한다면, 줄다리를 한다면 함께 해야 되죠. 그때 친구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친구와 함께. 그걸 우리는 협력이라고 해요. 힘을 모으는 것. 힘을 모은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는. 이 협력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책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즉 작은 일도 함께하면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주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A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B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학급 체육대회 줄다리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급 회의를 하다 보면 고무장갑을 끼고 당기면 손이 밀착이 돼서 잘 당겨질 수 있다. 아니다. 코팅 장갑을 끼자.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하나의 결과로서 도출해서 그 결과에 따를 때 학급에서의 우정은 더욱 커지겠죠. 즉 작은 일부터 도움을 주시고요. 또 받으셔도 돼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고무장갑이냐 아니면 코팅 장갑이냐,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정이 더욱 깊어지죠. 끝으로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해줘야 되고요. 손을 내밀어줘야 돼. 즉 다가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런 경우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상과 같이 먼저 다가서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선의의 경쟁을 하며 자, 여기 이제 제대로 듣는 법 교과서 137종인데요. 이 방법 한번 선생님도 해볼게요. 우리 읽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제대로 듣기.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이거? 경청이에요. 경청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눈과 마음 그리고 귀를 이용해 들어라. 귀만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귀만 가지고 듣는 건 물리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죠? 고막을 움직이는 소리에 따라서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거.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단지 7%만 귀를 통해 전달된대요. 나머지는 비언어적인 몸짓이라든가 목소리를 통해 느껴진대요. 선생님도 수업에 녹음할 때의 목소리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달라요. 감정의 크기가 다르죠. 녹음을 할 때는 보다 정확하게 하려고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지만 수업할 때는 그런 의식을 안 해요. 그죠? 녹음은 잘해야 되니까요. 둘째로는요, 제대로 들으려면 자기의 관점을 떠나 상대방의 관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역지사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친구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친구가 뭐 큰 관현악단의 사장인데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선생님 친구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공연을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들의 갈등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가 보다. 그 친구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낀다면 이걸 우린 두 글자로 공감이라고 그래요. 친구와 공감이 돼야 되는 거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친구 가운데 그런 우리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지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친구가 음악하는 이야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그 친구의 마음을 아는 그 지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현을 끊다. 우리 책 130쪽에 보시면요. 여기에는 진정한 친구 백아절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백아가 종자기가 친구의 연주 소리를 잘 들었는데 종자기가 사라지자 죽자 백아는 자기의 검은고주를 끊었다. 이게 뭐예요? 친구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친구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둘째 내용을 놓고 다음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찾으세요. 그러면 백아절연을 찾으면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것은요. 셋째는 내용을 재정리해주자. 이건 뭐냐면요. 친구가 쭉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네 뜻은 이런데 네가 얘기한 게 이렇게 한 것 같아.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도움을 주려면 친구의 얘기를 논쟁만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듣고 그래? 내 생각은 이건데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꺼내놨을 때 진정 친구와의 대화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제대로 듣기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은 안 되겠지만 짝과 마주보고 2분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되 한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짝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법에 따라 맞추어 보세요. 그리고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활동 후에 소감을 적으면 그 소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가 고쳐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적어본 선배들이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에 피원학원에 다녀온 뒤에 너무 힘들었다. 저녁 먹을 때까지 잤다. 그래서 활동 후의 소감. 말한 사람은 듣는 사람. 말한 사람은 친구가 몰입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집중할 수 있었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듣는 사람은 내 관점이 아닌 친구의
상대방 친구의 관점에서 듣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친구 이야기를 듣고 표정을 관찰하느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의 시간은 그만큼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확인 문제 볼게요. 우리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정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의 있었어요, 없어요? 그쵸? 함부로 욕하거나 상대를 낮은 사람으로 비하하거나 또 말을 막 하거나 그런 것보다 예의에 갖추어서 첫 번째 말할 것. 선생님이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O일까요? X일까요? O죠. 맞죠? 자, 두 번째, 참된 우정을 위해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약간 애매하죠? 상대방의 모습을 왜 바꿔야 되죠? 이건 좀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답은 X예요.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만날 땐 이랬다. 저 친구 만날 땐 저랬다. 그럼 이 친구는 모르겠어. 이 친구 얘가 뭔지. A라는 친구한테 가서는 A-라고 하고 B라는 친구한테 가서는 B-라고 하고 우리 그런 거가 있어요. 마치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 라고 얘기하고 저기 가서 누가 그런 얘기 안 했대는데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친구 공동체 사이에. 친구와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무조건 이기면 나쁜 방법도 쓸 수 있죠. 그것도 X죠. 선의의 경쟁이에요. 선의의 경쟁. 머릿속에 기억해서. 선의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뜻으로 이기는 거죠. 네 번째, 친구와의 대화를 나눌 때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 속의 감정과 몸짓에도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걸 두 글자로 뭐? 경청. 그죠? 맞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